지금 이제 빛에 의해서 빛의 성질, 뭐 직진한다, 뭐 반사한다, 굴절한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반사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거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렌즈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만 다시 한번 보면요.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이거나 뭐 물속에 있는 동전이 위로 떠올라 보이거나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이거나 뭐 여튼 조금 더 얕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니까 이따가 시험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평면 거울에 생기는 사물을 볼게요. 평면 거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거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내 모습과 똑같이 나오는 그 거울이죠. 대신에 이제 좌우가 반전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을 보시면요. 물체를 거울에 비춰볼 때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고요. 두 번째,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와 상의 특징 보시면요. 첫 번째, 물체에서 빛이 반사돼서 퍼져나오죠. 이거는 물체 같은 경우는 광원이 아니니까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반사된 빛이 이제 퍼져나가요. 두 번째 보시면요. 거울에서 입사각과 같은 반사각으로 빛이 반사되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중요한 건 세 번째요. 눈에 들어온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새긴다 돼 있죠. 그래서 3번에다가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거울 뒤라고 해요. 거울 뒤에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이제 거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빛의 연장선이 만나서 상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를 우리가 거울로 보는 사물은요, 사물이나 물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울 뒤에 있는 상이 내 눈으로 이렇게 마치 연장돼서 이렇게 빛이 연장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제 거울 뒤에서 직진해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돼서 보는 거지만 어쨌건 경로가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요 마치 거울 뒤에서 빛이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첫 번째 보시면 상의 크기와 모양들인데요. 일반적인 평면 거울은요 실제 내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크기가 같아요. 크기는 같다. 거리도 같다. 거리가 같다는 건요 이 거울을 기준으로 여기 내 모습과 이게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내 모습과 거울의 반대편에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리가 같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죠. 그래서 거울 안쪽에 있는 내 모습과 크기와 거리가 같아요.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좌우 대칭이죠. 좌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 대칭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실제 물체와 크기가 같고 거울을 중심으로 물체와 대칭 여기다 밑줄에 놓고 이 대칭은 좌우 대칭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요. 다른 거울들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울들이 있거든요. 상하가 대칭되는. 그래서 지금은 좌우 대칭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크기와 거리가 같고 좌우가 대칭이다. 상의 위치는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일단 밑줄에 넣으시면 되겠죠. 거울 면을 기준으로 나와 물체와 거울 뒤에 있는 물체 사이에 거리가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칭되다. 거리도 대칭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좌우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앰뷸런스 같은 걸 보시면은 앰뷸런스가 그 앞쪽에 글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앰뷸런스로 쓰이는 게 아니면 119로 쓰이는 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냐면은 자동차에 갈 때 이제 백밀러 있잖아요. 그 룸밀러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가 대칭돼서 보니까 이렇게 볼 때 내 뒤에 응급차가 오고 있다는 걸 보려면은 글자가 반전돼서 쓰여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119 같은 데는요. 거꾸로 써야 돼서 좀 힘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119 구급대가 거꾸로 쓰여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구급차나 응급차 같은 거 지나갈 때 한번 보시면은 보기가 지금 쉽지 않지만 거꾸로 쓰여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앰뷸런스가 이렇게 거꾸로 쓰여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로도 네이버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AMBULANCE 그죠? 앰뷸런스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어요. 그 이유는 거울에 반전됐을 때 똑바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앰뷸런스가 오고 있을 때 비켜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좌우 대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평면 거울의 이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거울 있죠. 그리고 전신 거울.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손거울들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좀 특이한데요. 자동차는 우리가 할 평면 거울, 오늘 이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세 가지를 할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룸미러라고 있어요. 룸미러가 뭐냐면 이제 백미러예요. 그 아빠 차, 엄마 차에 있는 가운데 엄마가 이제 운전할 때 위에 있는 미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룸미러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 뒤에 오고 있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룸미러 혹은 백미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있는 잔망경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 거울이 들어있는 거고, 잔망경의 원리는 거울이 두 개가 들어있어서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좌우 대칭되죠. 그리고 여기 반사돼서 또 좌우 대칭되죠. 좌우 대칭이 두 번 돼서 내 눈에는 제대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잔망경이거든요. 그래서 좌우 대칭되는 평면 거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원래대로 모습을 보이게 해주는 게 잔망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 거울은 어려운 건 없고요. 크기와 거리가 같고 좌우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들은 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장실이나 이제 전신 거울로 쓰는 것들, 그다음에 손 거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손 거울이 좀 얼굴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똑같이 보여야 되니까 이제 손 거울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평면 거울로 쓰는 거고요. 자동차 룸미러가 이제 대표적이다. 그리고 잔망경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얘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동차만 써놓을게요. 자동차 룸미러. 자, 문제를 먼저 풀고, 옆에 있는 문제를 먼저 좀 풀고 볼록 거울, 오목 거울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한번 1, 2, 3, 4,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보시면요. 입사각의 기호도 있는데요. 이제 입사각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B죠. 그리고 반사각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C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D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입사각은 B가 되겠고 반사각은 C예요.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B의 각도가 30도야. 그럼 C의 각도도 30도예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은 거야. 알겠죠? 모든 면에 대해서. 2번은요. 빛의 굴절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굴절이라는 건 꺾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굴절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할 때는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강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오거나 어쨌건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건데 직접적으로 들어오냐 반사된 게 들어오느냐의 차이예요. 4번은요. 물체에서 퍼져나온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한다. 이거는 이제 맞겠죠? 5. 거울면에서 입사각보다 작은 크기의 반사각으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X. 거울 뒤에 생긴 상은 직진하는 빛이 거울을 통과한 게 아니고요. 반사된 거잖아요. 그지? 그냥 거울 뒤에 있는 빛이 나한테 온 것처럼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X.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5번은요. 거울로부터 물체가 30cm 있으면은 물체로부터 거울에서 거울 뒤에도 30cm가 되겠죠. 평면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상까지의 거리도 30cm. 거리가 똑같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면 거울에서 의한 상인데요. 제가 볼록 거울 위에다가 오목 렌즈를 써놨잖아요. 오목 거울 위에다가 볼록 렌즈를 써놨잖아요. 여기 상의 모습이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상이 생기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가 같은 상이고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같은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외워두시면 같이 외우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볼록 거울 같은 경우 오목 렌즈는 우리가 쓰는 안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돋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돋보기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을 땐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치?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으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안경이 이제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면 거울에 대한 상부터 보시면 구면 거울이란 건요, 이게 굽어져 있는 면을 말하는 구면이라고 하죠. 구면 거울에 의한 상 보시면요, 구면 거울에 의한 빛이 반사와 상응돼 있는데요. 거울면의 모양과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상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볼록 거울이냐 오목 거울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볼록 거울은 어디냐면요, 우리 그 편의점 가시면은 그 감시용 거울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코너마다 저 안쪽마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울이 있죠. 그러면은 카운터에서 뭔가 훔쳐가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볼 수 있도록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울이 있어요. 한번 다 보세요. 그래서 도난 방지용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도로나 이제 골목길 같은 데 보시면은 커브할 때 상대방 쪽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이렇게 볼록 거울들이 있어요. 볼록 거울에 반사가 되어 있는데, 볼록 거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걸 말 그대로 볼록 거울이라고 해요. 볼록 거울의 특징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록한 면에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굽은 면으로 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굽은 면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굽은 면으로 이렇게. 그래서 볼록 거울의 반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을 반사하죠. 죄송해요. 퍼트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 쪽으로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굽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퍼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상이 생기는 원리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시거나 심화된 내용을 배우시면은 배우실 텐데요. 어쨌건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기 연장선을 쭉 그으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상이 맺히겠죠. 초점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의 연장선에 이렇게 초점이 모인다. 이런 거는 참고만 해두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구분적으로 이렇게 구분적으로 반사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보다 실제 모습보다 크게 아닌가? 죄송해요. 거울 안쪽이니까 실제 모습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안쪽에 이렇게 모여지니까. 네, 그래서 어쨌건 옆에다가 빛을 퍼뜨리는 성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구분적으로 반사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얘네는요 특징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에요.
자, 오목거울은 달라지겠죠. 이것도 미리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로 나눠지고요. 그 돋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크게 되죠. 크고 바로 선상이에요. 바로 선상이라는 게 이제 똑바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선상을 말하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요, 돋보기 같은 거 혹시 기억해 보시면은 돋보기 멀리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작아지면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작고 거꾸로 선상이 돼요. 오목거울도 똑같거든요. 오목거울은 어디다 쓰냐면요, 그 치과 혹시 가보신 친구들은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안쪽을 볼 때 쓰는 그 렌즈 있잖아요. 그 거울 있잖아. 그러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치과용 거울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 어디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좋은 화장실, 백화점 화장실 같은 데 가시면은 거울에 이렇게 화장용 거울이 있어요. 그 화장용 거울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이나 이제 면도 같은 거 할 때 잘 보이도록 그런 화장용 거울 같은 거를 이제 오목 거울이라고 해요. 하여튼 자, 볼록 거울부터 다시 볼게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고 이제 구분면으로 반사시킨다 그랬죠. 그리고요, 그림 아래쪽에 이제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항상 작아지긴 하겠지만 항상 바로 선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여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아래쪽에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그래서 거울에 멀어질수록 상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볼록 거울의 얘 같은 경우는요, 안전 거울. 도로에 있는 이제 안전 거울이 있잖아요. 커브길 같은 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중요한데요. 자동차 바깥쪽에 이제 날개처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데, 자동차 사이드 미러. 이번에 이제 연휴니까 뭐 어디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행도 가거나 뭐 이제 뭐 시골도 가거나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거나 할 텐데요. 그때 엄마 차를 타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세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요, 그 차들이 되게 멀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퍼져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울 자체가 되게 볼록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볼록 거울의 역할은요, 작지만 멀리 있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시켜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범위를 보여주니까 작아지겠죠, 상이. 그리고 밑에 이제 넘어갈게요. 오목거울. 오목거울의 성질은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어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모으는 성질이 있고요. 오목거울은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요, 이렇게 똑바로 온 빛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퍼뜨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면으로 온 빛들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분 쪽으로 이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분 쪽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구분 쪽으로.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고요. 얘네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 그리고 오목 거울은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빛을 못 퍼뜨리니까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목 거울은 모아주니까 이제 작은 것들을 가까이서 보면 확대돼서 보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죠. 그리고 멀리 이제 떨어지면요,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면서 상이 점점 작아진다. 여기다 이제 밑줄해 놓으세요. 거리가 멀어지면요, 상이 뒤집혀지면서 상이 점점 작아져요. 대표적인 게 치과용 거울 있고요. 자동차로는 헤드램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 차 앞에 이제 전조등 있잖아요. 헤드램프라고도 하고.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헤드램프가 이 안쪽에가 이렇게 거울이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램프가 있거든요. 가운데 램프가 이렇게 빛을 쏴주면 이렇게 직진해서 이제 나가면서 앞쪽에 있는 어두울 때 앞쪽에 있는
뭐 물체 같은 것들을 이제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직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모아서. 그래서 자동차에는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제 안쪽에 있는 백미러 혹은 룸미러 같은 경우는 평면 거울을 쓰고요, 좌우 측면에 있는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록 렌즈를 써, 볼록 거울을 써요. 넓은 범위에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막 추월해서 들어오거나 이제 차선 변경할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볼록 그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앞에 있는 헤드램프, 전조등에 있어서 빛을 앞으로 직진시킬 때 하는 역할을 해요. 밑에 이제 구명 거울의 이용을 보시면요, 볼록 거울의 이용, 오목 거울의 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도로 안전 거울, 이제 커브길 구분 도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편의점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볼록하게 생긴 거, 주로 넓은 범위를 볼 때 사용하고요. 이제 자동차 측면 거울 이 정도 써놓으세요. 측면 거울 혹은 사이드 미러라고 해요. 측면 거울, 측면 거울은 보통 이제 사이드 미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핸드폰 같은 데는 우리 촬영을 셀카 찍을 때 이제 카메라에 내 모습을 보려고 또 이제 거울 같은 거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 핸드폰에 붙이는 거울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돼요. 핸드폰 촬영 거울이거든요. 셀카 찍을 때 쓰는 이제 내 모습을 보려고 내 모습을 이제 넓은 범위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록 거울을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오늘 나와서 여기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뭔가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형 거울 있잖아요. 치과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뭐 숟가락 모양 생겨가지고 내 입안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치과형 거울. 그 다음에 우리 화장할 때 쓰는 화장용 거울. 화장이나 우리 뭐 아니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면도를 할 때는 뭔가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화장할 때 이런 것들 거울들은 이제 오목 거울로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시켜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태양열 조리기, 그 다음에 뭐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있고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폭 파여 있어서 여기다가 뭐 빛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은 여기가 반사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냄비 같은 거 딱 올려두면은 이제 가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대요. 참고해 보시고,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이제 그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성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성화에다가 불을 붙이는 성화 체화 거울이라고 해서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성화 체화를 뭐 아테네 이런 데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거울에다가 해가지고 그 빛으로 이렇게 불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온폭한 거울에다가 이제 빛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그 등대에서 어떻게 빛이 나가죠? 빛이 이제 직진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것도 등대 탐조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동차 전조등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특징들이 뭐냐면요, 얘네 특징은요, 빛을 모아서 직진으로 이제 나가게 할 때 오목거울을 써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전조등, 등대 탐조등, 태양열 조리기, 송화체화 거울 이런 것들이 다 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얘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 이제 잘 알고 좋아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구명 거울의 종류 해가지고 볼록 거울은 바깥쪽으로 이제 볼록하게 튀어났죠. 그래서 구분적으로 빛이 퍼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목 거울은요, 안쪽으로 모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은 같이 볼게요. 구명 거울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의 진행 경로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시오 돼 있는데요. 왼쪽 3개는 오목 거울이고 오른쪽 2개는 이제 볼록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모아져야 되니까 3번 되겠죠.
오목한 곳으로 이제 빛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구분면으로 퍼트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4번 되겠죠. 3번, 4번. 그래서 빛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은 구명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황들인데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이제 안쪽으로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범위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작고 바른 선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은 항상 바로 선상이다. 5가 되겠고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돼서 바로 선상이고요.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보다 실물보다 작은 상, 이건 틀렸죠. 가까이 있으면 실물보다 큰 상이 되겠죠. X. 오목 거울과 물체가 멀어지면요, 작고 거꾸로 선상. 요게 맞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8번은요, 볼록 거울이 이용되는 예는요, 편의점 거울, 그다음에 도로 안전 거울. 기억 리얼 되겠네요. 오목 거울은요,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하거나 아니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태양열 조리기, 자동차 전조 등 치과형 거울 되겠죠. 니은, 디귿, 미음. 자, 다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는 치과형 거울, 화장용 거울 같은 경우는 확대하는 용도가 되고요. 얘네는 확대. 그리고 자동차 전조 등 태양열 조리기, 성화체화 거울 등대 탐조 등 이런 애들은 빛을 모아서 직진으로 이제 보내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록 거울은 이제 뭔가 넓은 범위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용도다. 잠시만 이제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럼 상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만 한번 보여보셔야 될 것 같아서 거울이 지금 없으니까 98페이지 위쪽 보면은 여러 가지 거울에 의한 상이 있죠.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바로 선상이 그냥 멀어지면은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경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안경 끼고 있으면요, 안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목 거울이 특이해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커져요. 크고 바로 선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뒤집어져. 그리고 뒤집어지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꾸로 선상, 그리고 점점 상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렌즈는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즈까지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94페이지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렌즈에 의한 사항 보시면요, 렌즈는 이제 굴절되는 용도가 된다고 했죠. 거울은 반사고요, 렌즈는 굴절이야. 그래서 렌즈의 모양에 따라 상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되는데, 볼록 렌즈는요, 렌즈는 아까 전에 볼록 거울은 반사된 거잖아요. 이렇게 반사됐잖아요. 근데 볼록 렌즈는요,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요. 구분 쪽으로 이번에는 두꺼운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질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오목 거울과 유사해요. 한번 지워볼게요. 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항상 바로 선상이고요.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고요. 그래서 볼록 렌즈 똑같아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고요. 렌즈의 특징은요, 두꺼운 쪽이나 넓은 쪽으로 굴절이 돼요. 두꺼운 쪽으로 굴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두꺼운 쪽으로 굴절, 두꺼운 쪽으로 굴절. 이렇게 그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볼록 렌즈의 굴절 보시면요,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은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빛이 굴절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볼록 렌즈의 굴절 옆에다가 빛을 모으는 성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빛을 모으는 성질.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오목 렌즈와 오목 거울과 똑같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상이 뒤집혀져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때는요, 밑줄 하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상이 뒤집히고 상이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는 그냥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쪽으로 꺾여서 밖으로 퍼져. 그래서 얘는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오목 렌즈 옆에다가 빛을 퍼뜨리는 성질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항상 바로 선상이에요. 그래서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랑 같이 외우시면 돼요. 항상 바로 선상. 자, 다시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요 항상 바로 선상이고요. 그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항상 바로 선상은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선상, 크고 바로 선상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선상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렌즈 이용 보시면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요, 볼록 렌즈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돋보기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돋보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어때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확대돼서 보이고 멀리 있으면 이제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제 뭐 불 같은 거 이제 장난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검은색 종이를 이제 빛을 모아가지고 태울 수 있잖아요, 그지? 볼록 렌즈의 돋보기의 특징이 빛을 모으는 성질이죠, 맞죠? 그리고요 안경 같은 경우는요 원시 교정형 돼 있죠. 이제 뭐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 원시인 친구도 있긴 있어요. 원시는요 멀리 있는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가까이 게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만 보이는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는 노안용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용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는 안경들은 이제 렌즈가 이제 두껍고 되게 눈알이 커 보이잖아요, 그치? 돋보기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약간 유전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현미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원경이라든지 망원경보다는 쌍안경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쌍안경. 이런 것들이 이제 볼록 렌즈를 써요. 그래서 주로 물체를 크게 보거나 빛을 모을 때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경이 빛을 모으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생용 렌즈가 되게 대표적인 학생용 안경. 이거를 제가 근시 교정용으로 쓸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고 있는 안경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는 지금 안경 쓴 친구가 없는데 안경 쓴 친구가 있다면 그 안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걸 보면요 되게 상이 되게 작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개등 그래가지고 안개등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이제 깔려서 나는 건데 뭐 이건 잘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거나 이제 빛이 퍼지도록 할 때 일단 이제 밑줄을 놓으세요. 근시라는 거는 가까이 있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눈이 나쁜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빛을 좀 퍼뜨려서 넓은 범위를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시 교정용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때는요, 볼록 렌즈를 기억하시고 볼록 렌즈가 돋보기가 있잖아요. 이 돋보기의 성질을 잘 기억해 보시면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 그리고 돋보기 이렇게 이제 같이 한 팀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돋보기는 가까이서는 커지고 멀리 있으면 상이 뒤집어진다, 그죠? 작고 뒤집어진다. 그리고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냥 커브길에 쓰는 안전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시 교정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험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가지고 많이 이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예와 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렌즈를 통과한 빛의 진행 경로도 있는데 볼록 렌즈와 이제 오목 렌즈가 나와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요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한 다음에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볼록 렌즈는 2번이에요. 두꺼운 쪽으로 꺾여, 그지?
모아져요. 볼록 렌즈는 빛이 모아져.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두꺼운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렌즈 같은 경우는요, 굴절될 때 두꺼운 쪽으로 굴절된다. 알겠죠?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안쪽으로. 다시 볼록 렌즈는 이렇게 빛이 통과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빛이 모아지는 성질이 있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통과해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좀 더 볼 수 있지만 상은 작아진다. 알겠죠? 10번은요. 꽃을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한 렌즈는 인데요. 뭔가 확대된 모습이잖아요. 그 돋보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가 되겠죠? 네, 볼록 렌즈. 10번은 볼록 렌즈. 11번은요. 오목 거울에서 생기는 상과 비슷한 거. 오목 거울은 볼록 렌즈가 되겠죠. 서로 렌즈와 거울은 이름이 반대야. 오목 거울은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쓰시고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 네. 항상 바로 선 상. 요거는 이제 여기 되겠죠. 오목 렌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미경이나 돋보기는 볼록 렌즈라고 했죠. 볼록 렌즈. 그리고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이상. 먼 곳이 보이지 않는 거. 가까운 게 보이고 먼 곳이 보이지 않는 건 근시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오목 렌즈를 쓴다고 했죠. 오목.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96페이지 빛의 반사와 굴절의 특징 볼게요. 네, 반사와 굴절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고요. 광원 장치는 이건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렇게 쐈을 때 이게 입사광선이 되겠죠.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을 보는 거예요. 결론은 알아요. 입사광선과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는 거고요. 굴절각은 뭐 작아지는 걸 이제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빛의 굴절에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레이저 포인터가 이제 입사각이 커지면요. 굴절각도 커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과에서. 그래서 물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정리.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가 되겠죠. 정리. 1번은 같다. 2번은요.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의 크기가 작아지면 굴절각의 크기도 작아진다고 했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진다. 그죠? 뭐 외울 필요 없죠. 확인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평면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빛을 반사하죠. 거울이니까. 5. 법선은 각도 기상으로 중앙에 있는 0도를 말하는 거죠. 5. 거울면에서 빛이 반사할 때 반사각은 입사각보다 작다가 아니라 반사각과 입사각은 항상 같다. 반사의 법칙으로 X. 공기 중에 있는 빛이 물속으로 진행하면요. 빛은 경계면에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꺾인다 그랬죠. 왜? 물질에서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X. 굴절된 빛이요. 경계면과 이 경계면이 법선이 되겠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경계면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 아니라 죄송해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계면을 법선으로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X.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도 커지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뭐가 되겠죠? 자, 2번은요.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 무조건 똑같다. 자, 3번은요.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반사각의 크기도 커진다. 되겠죠. 자, 97페이지 평면 거울이고요. 평면 거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같고 거리가 같다. 대신 좌우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정리. 평면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다.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요. 1번. 평면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은 거울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죠? 5가 되겠고 거울에 생기는 물체 A의 상의 크기는 물체 B의 상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같으니까. 3번. 더 작은 거울을 사용하면 실제 물체보다 작냐? 아니죠. 그거는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죠. X. 거울에 생기는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거울과 물체 B 사이의 거리로 알 수 있겠죠. 5.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도 멀어지겠죠. 똑같이 멀어지겠지. X.
2번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까닭은요? 빛이 반사라는 성질 때문이죠. 빛의 반사. 한번은 넘어갈게요. 9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에 그 여러 가지 렌즈에 의한 상을 보시면요, 볼록 렌즈는 오목거울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돼서 보이지만 멀어지면 뒤집어진다 그랬죠. 거꾸로 선상, 작고 거꾸로 선상. 그리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요, 항상 바로 선상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오목 거울, 볼록 렌즈 같이 기억하시고, 볼록 거울, 오목 렌즈를 같이 기억하시고, 상의 모습은 쌍으로 똑같다. 자, 99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돋보기, 손거울, 현미경, 글씨용 안경, 세면대 거울, 치과용 거울. 치과용 거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라도 치과 안 가보신 친구 있다면 이렇게 이제 숟가락 모양으로 생겼고 뭔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목 거울을 쓴다는 거, 볼록 거울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 그리고 편의점 거울, 여기 이제 볼록 거울이죠. 도로 안전 거울, 여기 이제 커브길 같은 데 있는 볼록 거울 되겠고요. 태양열 조리기, 이게 이제 오목 거울이죠. 빛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성화봉송할 때 그 체화하는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화장량 확대 거울, 이렇게 이제 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야, 그지? 엄마가 쓰거나 할 때 보시면 이런 것들 이제 확대시켜 주죠. 자동차 측면 거울, 이런 것도 이제 확대시켜 넓은 거, 이렇게 볼록 거울이 되겠죠. 자, 10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물체를 보는 과정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우선 풀어보세요. 오늘 딱 7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쌤, 오늘 시험 못 보고 갈 것 같은데 왜요? 그 뒤에 머리 자르는 거 있어가지고 야, 예약을 그러면 뒤로 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1시 반 시작인데 그러니까 그걸 2시로 밀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없다 해가지고 숙제도 그렇게 해와요. 그랬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다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뭐 설이니까, 설 연휴니까 숙제를 해오세요. 일찍 끝나야 되는데? 7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하자. 1번. 광원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잖아요. 스스로 빛이 내는 게 광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원이 아닌 거는 뭐 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1번하고 3번이죠. 거울은 반사하는 거였죠. 자, 2번은요. 거울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반사하는 모습. B하고 C가 입사가 반사각이었고 B, C가 같다 그랬죠. 1번. 법선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 좀 어렵지. 거울 면과 수직인 선을 말하는 거고요. 가운데 수직인 거. 2번은요. 입사각은 B, 반사각은 C가 되겠죠. B, C는 항상 크기가 같고요. A가 40도면 반사각이 40도. 이건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네요.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요. 3번은요. 레이저 포인터를 쐈을 때 이제 굴절됐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달라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보통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굴절각이 작아진다 그랬죠. 자, 기억 경계화면에서 굴절하고요. 입사각은 지금 입사각은 0에서 60도까지니까 60도 되겠죠. 니은은 틀렸고요. 굴절각이 대충 한 30도 정도, 20도가 되겠네요. 굴절각이 쭉 이었을 때 빛을 비추는 각도가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지겠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진다고 했죠. 3번에 1번 되겠어요. 자, 4번은요.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를 켰어요. 이제 스탠드가 광원이 되겠고요.
책을 볼 때 반사된 빛을 보고 우리 이제 그 스탠드의 빛은 직접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죠.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고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굴절되어가 아니죠. 반사되어 예진이 눈에 들어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굴절이 아니라 반사가 되죠. 넘어갈게요. 5번은요. 이제 평면 거울을 보는 건데요. 자, 고양이에서 퍼져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죠. 거울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빛이 반사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가 아니라 거울 뒤쪽에 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부터 경로가 빛에 쭉 이어져서 거울 뒤쪽으로 간 지점에서 그 경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상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5번에 3번이 틀렸네요. 반사되는 지점이 아니고 거울의 뒤쪽에서 상이 생기는 거죠. 평면 거울에 고양이를 비춰보면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본다 맞고요. 고양이 상은 고양이와 대칭을 이루죠. 5번에 3번이고요. 6번은요. 평면 거울로부터 1m 거리에 있을 때 실제 고양이와 고양이 상 사이의 거리는 1m. 너무 쉽죠? 자, 마지막 7번. 자, 1번 상은 물체와 대칭을 이룬다. 그죠? 거울과 양쪽에 놓인 물체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죠? 거울의 반대쪽에 물체를 놓으면 상과 물체가 완벽히 겹쳐진다. 맞죠? 이 실험으로 평면 거울에는 실제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5번이네요. 평면 거울에서 상이 보이는 까닭은 반대쪽에 실제 물체가 놓여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지?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설인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